8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리포트와 기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경험한 보도자료 작성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의 포털에 나와 있는 뉴스들의 수많은 뉴스들이 기자님들이 직접 취재해서 글을 쓴 것도 있지만은 대개 정부 기관이라든지 회사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은 그걸 토대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내려면 정보 공개형,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정부의 재정 상황이 이렇다, 또는 언제부터 일회용 보증금을 받는 이런 시책을 시행하겠다,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어떻다, 뭐 인구가 어떻다, 이런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이 이제 정보 공개형이죠. 그 다음에 정책이나 행사 홍보형이 있죠. 뭐 그린 뉴딜 정책을 홍보를 한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은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는 뭐 국군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 국군의 날 행사를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뭐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 표명형은 되게 우리가 뭐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뭐 해명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히 정치인들이 이걸 많이 하죠. 이런 보도자료의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도자료는 뭐 기고문하고 마찬가지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 기관이 주가 되는 행사를 사업을 한다고 명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지방지 같은 경우는 되게 시, 물론 한글로 나옵니다. 시 무슨 뭐 중앙공원 민간 주도로 개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광주시청이 중앙공원을 민간공원으로 민간 주도하에 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안 보더라도 제목만 보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보도자료 내용에는 이제 왜 하는지 목적 배경이 설명돼야 되고 내용 설명되고 뭐 통계라든지 세계적인 동향, 과거 실적, 담당 부서자 당부 멘트, 보도자료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무슨 국장은 무슨 그 부장은 무슨 과장은 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담당 부장의 멘트죠.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 하는 사례인데, 정부에서 여기는 여기서 이런 것들은 그 각 부처마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그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를 언제부터 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이 부서 이름, 환경부의 대기 미래 전략과, 그 다음에 그때 과장하고, 이거 작성한 사무관 전화번호, 언제 했고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이죠. 그린 뉴딜 성공위의 민간도 미래차 전환에 착감을 내는다. 이 제목을 보면 미래차니까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간인들도 참가하는구나 하는 것이고, 뭐 이게 환경부 장관이 누구가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했을 때 보도자료 냈던 것에 대한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소제목이 함축적이고, 여기 보면 제목이 광주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집중 추진 한갑구나 알고, 그러면 이제 소제목이가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 240건을 대상으로 하고, 이 레지오넬라군이 주로 나오는 게 냉각탑에 있는 물, 급수시설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 소독 청결 유지를 당부한다. 지금 이것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요거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레지오넬라증, 에어컨을 가동하면 이 냉각탑에는 냉각수들이 오염돼 가지고 거기에 레지오넬라 균들이 살아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사는데 이 레지오넬라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같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지금 마치 그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들 무증상이 나타나듯이 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걸 제향군인병이라고 돼요. 그래서 최초에 미국에 제향군인들이 모여서 실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에어컨에 이 냉각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모두 다 호흡기 질환에 이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심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레지오넬라 이 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여름철마다 이런 것들은 청소를 잘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보도 자료로 일반인도 알기 쉽게 이게 원래 보도 자료와 비교를 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보십시오. 원래 보도 자료 냈던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집중 추진, 광주시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집중 추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용이 200에서 레지오넬라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대상 레지오넬라증 검사 시행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됐던 것이 내일부터 이렇게 레지오넬라증 240개소 대상 검사, 그 다음 냉각탑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냉각탑수, 그 다음에 급수시설 등 소독 청결 유지 당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언론사에 냈더니 기자들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기자님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이제 그걸 바꿨던 내용들,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줄어든 내용,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이 내용 같은 거 통째로 빼버렸죠. 이게 통째로 빼본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대로 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바꿔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담당 과장이라 안 쓰고 광주시의 관계자는 해가지고 훨씬 더, 왜냐하면 신문 지상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은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남도일보에서 나왔는데요. 남도일보에서 남도일보 굉장히 많이 써줬잖아요. 이렇게 실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렇게 보도자료 냈서는 좀 더 많이 썼는데 좀 더 요약해서 됐고요. 굉장히 많이 써줬죠. 남도일보에서는. 그런데 광주일보에서는 더 요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간단히 내줬고, 광주메일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써줬는데 이렇게 이제 신문사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을 줄여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원본으로 이제 직원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광주시 꿀벌 질병 낭충 봉화 부패병 주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질병의 정의고, 그 다음에 국내 실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상황과 어떤 대처 방안 어떻게 되고, 요거 보도자료 낸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담당 과장의 멘트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무슨 과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벌써 낭충 붕화 부패병 읽기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광주시 보건학연구원 꿀별 질병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낭충 봉화 부패병 주의와 방역 당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순서가 여기에 맞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재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지면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는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보도가 안 됐죠. 이제 다행히 KBS TV에서 아침 7시 46분에 뉴스에서 보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어째요? 뭐 한 몇 초도 안 되죠. 토종벌 농가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낭충 이렇게 꿀벌의 애벌레가 말라 죽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0여 양국 농가에서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되면 즉시 소각해라 아주 요약만 써줬잖아요. 이렇게 언론사들은 간단히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고 관심이 없는 내용들은 훨씬 더 이 지금 보도가 되듯이 어필이 잘 되게 그 보도 자료를 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뒤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 팁은 뭐냐면 언론에 자기 보도 자료를 이슈가 되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보도가 돼요. 보도가 되게 하고 홍보성 보도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게 그동안에 친분이 있는 기자라든지 또는 언론사에 또는 각 기관마다 대변인이 있어요. 대변인실이. 이런데 전화를 해서 어떤 부탁이나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거 꼭 좀 내달라고. 그래야지만이 기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보도자의 경우 특별히.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기고문이나 보도 제출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기사 내용이 만약 관심이 밀리는 기사다. 예를 들면은 요즘 같으면 어때요? 대선 기자가 대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것이 이슈예요. 이때는 웬만한 기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럴 때 아까 꿀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내면 절대 안 써줍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팁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도자료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 딱 내면 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계적 언론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대변인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반드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이 최대 이슈인데 이때 뭐 보도자 내면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시적절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언론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를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그 미국의 언론은 퓰리처상이라 조지프 퓰리처 상이라고 있는데 언론인에 주는 상들이죠. 이분이 주장한 바에 하면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익힐 것이다. 길게 쓰면 안 읽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저희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카톡을 해도 굉장히 길게 문장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간단히 쓰잖아요. 신조어로 쓰고. 그런 게 다 이제 빨리 읽기 하기 위한 것이죠.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익힐 것이다. 애매하게 쓰면 안 된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무를 것이다. 짧게 명료 그림. 리포트도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써야 된다. 모든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글은 나의 얼굴이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리포트가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충 써가지고 한쪽에다가 뜻대 보면은 제목도 안 쓰고 무슨 무엇을 주장한지도 모르고 어디 인터넷에서 조금 다운 받아서 한 페이지에다 이게 성의 없이 낸다. 이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이 학생은 정말 성의가 없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제가 설명한 대로 표지도 제대로 만들고 또 중간에 그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고 표도 넣고 글도 간결하게 쓰고 하면은 이 학생은 안 봐도 정말 성실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수업도 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나의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나만의 예술이다. 라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지. 특히 보도자료나 기고문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보고서가 곧 일이죠. 나의 표현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쓰는 법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기획을 하는 것이죠.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를 계획한다 해보세요. 예를 들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서 기후변화 어떤 그 부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올 것인지, 이게 언제 열릴 것인지, 그때 상황은 며칠간 열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분위기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보편적이에, 거기에, 이게 부스를 얼마만큼 크기로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는 뭘로 할 것인지, 사진은 뭘 넣을 것인지, 전심으로 뭘 할 것인지, 거기에 나온 자료들은 뭘 배치할, 선물은 뭘 나눠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객관적으로,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부스를 적게 하면, 또는 기후변화에서 잘못 표현하면, 이게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돈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이게 파급 효과라든지 이게 어떤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는 여러분들 기획을 잘 함으로 이것이 이제 사업화가 돼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려내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잘 만들어서 이게 이런 문제점들 다 개선하고 실천이 될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재난기금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 나눴을 때 의료보험 어떤 수가만 가지고 했는데 의료보험에 그래서 지금 의의 신청이 많잖아.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해야 돼요. 그런 의의 신청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안 받은 사람들의 불만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기획의 고려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해놓고 잘못하면 하나만한 일이 돼서 더 문제가 가끔 정부 정책이 그러잖아요. 섣불리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고 반발이 많으면 또 슬그머니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면은 크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고서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내 부서가 기획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직원이다. 그러면 내가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내가 기획했다 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행이 안 되려면? 실행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담당 부서장에게 뭘 해야 돼요? 결제를 받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부서장은 사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누구한테 결제를 맡아 최종 결정권에 결제를 맡아야지만이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보고서를 잘 써갖고 가야 되겠죠. 잘 써서. 그래서 이 결제 서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대개 결제 서류 같은 경우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문서는 양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공문서에 이 타이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일 표시는 어떻게 해서 일 쓰고 그 다음에 가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문구는 가로를 쓰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보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때는 요약을 해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결제할 때 정식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전 보고죠. 사전 보고가 유리한 점은 이제 상사가 부서장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서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미리 말해줄 수 있으면 이 결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구두보고를 위한 시청각 자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 보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여러분한테 동영상 강의하듯이 되게 이 컴퓨터망으로 전자결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주간 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일주일간 했던 실적, 앞으로 일주일간 할 업무, 이런 것들을 주간 업무 보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얘는 대면이 아니고 그냥 글만 올리기 때문에 정말 정제돼서 요약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모 보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식 문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간단히 메모 형식으로 육하원칙에서 제목을 쓰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메모 보고죠. 그다음 메모 보고 때 이제 담당 부서장이 보고 답을 써요. 답을. 어떻게 써놓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기획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제를 맡아볼 수 있는 것이죠. 동향 보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쨌다는지 이런 게 동향이죠. 예를 들면 주식의 시세가 이렇게 경제 시세에 돌아간다 이런 것도 동향 보고죠. 긴급 전달 사항은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행사 중에 무슨 긴급한 일은 이런 것들은 긴급 전달 사항 보고죠. 그 다음에 보고 종류는 앞에서 다 설명했죠. 메모 보고, 그 다음에 동향 보고, 주간 업무 계획 보고, 주간 업무 상황 보고, 시장이나 사장에게 대표한테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이런 건데 취임 시에 주요 업무 상황 보고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직원은 이렇게 되고 하는 일은 뭐고, 그 다음에 청사는 어떻게 되고 무슨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업무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 현황 보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의회, 중앙정부는 국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의회, 의회의 업무 추진 현황을 똑같이 보고하는 것이죠. 또 간부회의를 하는 걸 하죠. 그때 이제 보고서. 이때는 간략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두 가지 업무만 보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결과 보고, 연구 보고, 이런 다양한 보고서가 있어요. 각각 형식들이 다 차이가 좀 있긴 하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주어진 양식을 준수하고 계획은 목적을 제목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글이 쭉 써지죠. 그래서 박스에는 추진 목적과 필요성을 이렇게 쓰는 거죠. 미사 욕구보다는 핵심 주제, 불필요한 문구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게 철저히 하겠다, 선진적인, 신속하게 이런 습관적인 사용은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좋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의 양식의 일반 보고서의 양식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이건 형식에 따라 다르죠. 국비 확보에 대한 이런 거 H1 헤드라인 24포인트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쓰도록 돼 글자를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적 16포인트를 써라. 추진 목적, 필요성 등을 그 다음에 사역교 이렇게 글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써가지고 또 지금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죠. 한 면에 두 면 작성하되 업무 성격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양식이 정해져서 일반 보고서는 대개 이렇게 개요, 추진 상황,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 계획 되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요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전체를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개요만으로도 무슨 보고인지 알 수 있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이나 방법, 대상 내용 이런 것들 주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개요에 연계된 현재 추진사항 소제목으로 실적, 통계, 개수 이런 걸 표현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적과 추세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다. 문제점 대책은 뭐 부정적으로 절대 안 됨 이런 것보다는 부드러우면서 호소력 있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일회용품을 그 보관 그 요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했을 때는 이게 그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게 이제 문제점이잖아요. 대책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이것을 보증금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면 다 그대로 되돌려준다. 긍정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건의, 대책 및 건의 이걸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예산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니 조직 이런 것을 이제 건의를 하는 것이죠. 추진하는데 지금 부족하는 것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앞서 추진 일정 뭐 며칠 날은 계획을 확정짓고 며칠 날은 이걸 직접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전달을 하고 실제 시행을 한다. 그 다음에 뭐 6개월 후에는 뭐 평가를 하겠다. 그런 게 쓰는 것이죠. 기대 효과 이걸 하니까 탄소 저감을 얼마나 많고 국민들이 뭐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그 사회 전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도 잘 쓰려면 다른 사람 걸 많이 비슷한 것을 많이 보고 이렇게 썼구나 하고 그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작성을 했더라도 부서장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원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되게 부서장이 과장이나 부장이 사장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이나 부장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업무 흐름을 평소에 파악할 때 되게 이제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 잘 못하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내 일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일어난 일, 우리 조직에서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 오늘은 나는 이것을 하는데 우리 조직은 또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려면 우리 부서의 주간 보고, 우리 부서의 월간 보고,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된 중앙부처,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 관련 지방 조직이라면 환경부의 보도 자료가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소에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약과 편집 능력을 기른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요약과 편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TV에 나와서 어떤 예능을 한다든지 전부 무조건 자기 삶을 다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집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무엇인지 아주 느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글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요약과 편집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대상에 따라서 시장한테 할 건가, 의회에 할 건가, 언론에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에 따라서 보고서의 형식이나 문구나 이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잘 쓰는 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주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포트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출 시기는 10월 31일까지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의로 대체하고요. 리포트가 10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통합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리포트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이렇게 써주세요. 이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제가 한꺼번에 알아볼 수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이 이메일을
그대로 USB에 저장을 해서 제가 학교에 제출하면 20년간 이게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그 이메일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 이메일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리포트에 리포트의 문서 제목을 이렇게 해주세요. 문서 제목. 리포트의 문서 제목. 예, 이메일 제목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제목을 이렇게 성명, 학과, 학년, 그 다음에 학번 이렇게 문서 제목도 이렇게 해주세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5장에서 5쪽에서 10쪽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